프랑스가 함락된 후부터 우리들은 독일인들이 영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매일 증가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영국 국민들은 이 어두운 전망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적의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도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영국에 와 있는 많은 프랑스 군인들의 불행하고 의기저상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어떤 프랑스 군인들은 새로 조직된 자유 프랑스군에 즉시 입대했다. 또 어떤 프랑스 군인들은 더 복잡한 선택에 직면했었다. 결정을 하지 못한 프랑스 군인들은 화이트시의 경기장에 임시 수용되었다. 클레멘타인은 8월에 이 화이트시를 방문했다. 클레멘타인은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인 이들에게서 의구심과 절망의 눈초리를 보았다. 그녀는 이들 중 몇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집에 왔다. 7월 10일에 독일 공군은 영국에 총공격을 가해왔다. 우선 적은 영국 해협과 남부 해안에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들의 공군을 유인했다. 그리고 남부의 주들, 특히 비행장들은 매일 공격의 목표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런던도 중요한 목표가 되었다. 그런데 6월 중순경에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던 영국이었으나 7월 말에는 훨씬 강력하고 얕잡아 볼 수 없는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되었다. 9월 7일에 독일 공군은 런던에 1년의 공습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57일 동안의 밤을 계속 200대의 폭격기가 런던을 폭격했다. 그러나 사상자가 발생하고 건물들이 파괴되었어도 런던을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으로 만들려는 독일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윈스턴이 수상이 되자마자 그렇지 않아도 바쁜 클레멘타인의 생활은 더욱더 바쁘게 되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의 공공활동은 전시 영국의 모든 생활 양상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녀의 우편물 가방은 배로 증가되었고 접대하기로 되어 있는 일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권력의 정상에 있는 윈스턴에 대한 간호와 경계는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윈스턴에 대한 클레멘타인의 경계는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클레멘타인의 안테나는 윈스턴에 관계된 것은 어느 것에나 민감했다. 윈스턴은 클레멘타인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클레멘타인은 특별한 책임과 불안을 느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클레멘타인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는 장벽이 생기게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며 얼마 안 되는 가까운 친구들과 신뢰하는 친구들마저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친한 친구들과 말하다 보면 자기 자신의 속셈을 드러내 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전쟁으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우리들이 나타나면 언제나 우리들을 보고 즐거워하셨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우리들과 접촉을 했으며 우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며 우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다. 군이 처칠은 건강이 나빠 시골에 영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런던 집은 폐쇄했다. 그래서 잭 처칠은 다우닝가에 와서 살게 되었다.
잭은 처칠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으로서 처칠이 필요할 때는 항상 도와주었다. 랜돌프는 1940년 말에 프레스턴에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등원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랜돌프의 부인 파멜라는 임신을 해서 해산하기 위하여 9월 중순에 체크스로 왔다. 체크스에서 그녀는 10월 10일에 해산을 하였다. 이 무렵 사라는 남편인 비커 올리버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비커 올리버는 오스트리아 태생이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영국과 자신의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사라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사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의 첫 해에 그레이서 햄벌린이라는 여자와 랑데말의 여사가 클레멘타인을 도와주게 되었다. 그레이서 햄벌린은 클레멘타인의 개인 비서였고 랑데말의 여사는 클레멘타인의 요리인이었다. 랑데말의 여사는 프랑스와 영국 요리법을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요리인이었다. 클레멘타인은 랑데말의 여사가 1930년대에 특별 파티나 아니면 바쁜 주말을 위해서 차트웰에 왔을 때 그 능력을 인정했던 적이 있었다. 이제 랑데말에는 윈서턴과 클레멘타인의 상주 요리인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쟁 기간 중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으며 전쟁이 끝나고 1953년까지 우리들과 같이 기거했다. 수상의 부인으로서의 클레멘타인의 새 역할 중의 하나는 일반인들로부터 받는 편지에 대한 일이었다. 클레멘타인이 매일 받는 편지들은 자신이 스스로 읽었으며 이 편지들을 처리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클레멘타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일반인들과 접촉할 수 있었다. 이 편지들에 대해서 가끔 클레멘타인은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었으나 그녀는 관계부서나 당국에 개인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어떤 어려운 일이나 부당한 일을 분류해낼 수 있었다. 클레멘타인은 인간에게 흔히 있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레이서 햄벌린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 윈서턴은 클레멘타인이 자기에게 제시했던 사건들은 거의 항상 취급했고 그녀의 판단이 대개는 건전하다는 것과 때로 자기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클레멘타인이 런던의 많은 방공호의 상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된 것은 사실상 이 우편물들을 통해서였다. 클레멘타인은 방공호 문제에 관한 편지들을 많이 받았으며 그들의 어려운 사정은 클레멘타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두 사람에 의해 증명되었다. 1940년 12월에 클레멘타인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밤을 보내는가에 관한 상태를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따라서 클레멘타인은 예고 없이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방공호를 찾아가 보았다. 윈서턴은 클레멘타인의 이러한 예고 없는 방문 결정을 승인했고 조사의 결과를 열심히 들으려고 했다. 클레멘타인은 자신이 찾아본 대부분의 방공호들에서 본 상태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클레멘타인은
이 방공호들의 위생과 안락의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클레멘타인이 방공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 것은 수천 명의 런던 시민들이 죽음과 부상에 대한 모험과 위험, 그리고 집을 잃는 것에 대한 모험과 위험 이외에도 계속해서 견뎌냈던 상황의 끔찍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수. 모든 방공호는 방수가 되어야 한다. 몇 군데에서 지붕으로부터 물이 뚝뚝 떨어졌고 벽과 마루를 통해서 물이 스며들었다. 위생설비. 모든 방공호에는 적절한 변소가 있어야 한다. 변소 문제에 대해서 클레멘타인은 다음과 같이 권장했다. 변소의 수는 배로 아니면 3배로 늘려야 한다. 변소 위에는 등불이 켜져 있어야 한다. 변소가 캄캄하면 그것은 더러운 상대를 은폐시키고 그것을 조장할 뿐이다. 이 시기에 클레멘타인이 방공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졌던 관심은 방공호의 상태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데 절대적인 수단이 되었다. 클레멘타인은 현안의 문제들을 이해했고 또 정부 부서들의 운영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공호에 대한 조사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물론 클레멘타인은 장관들을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고는 1차적으로 윈스턴에게 보고된 다음에 관계 부서로 발송되었다. 그러나 클레멘타인의 일이 근거가 없거나 사소한 것이었다면 윈스턴의 지지도 그렇게 효과적인 것은 되지 못했을 것이다. 11월 초에 체인벌린 씨가 사망했다. 윈스턴과 클레멘타인은 체인벌린 부부와 친구로 지냈었으며 그들을 좋아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체인벌린 씨의 애국심과 충성심에 감탄하고 있었다. 체인벌린 씨가 10월 초에 내각에서 사퇴했을 때 그는 보수당의 당수도 포기했고 처칠에게 그의 자리를 맡으라고 권유했던 것이다. 즐거운 가족의 경사가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 찬 1940년의 어두운 겨울날들을 밝게 해준 일이 생겼다. 그것은 랜돌프의 아들이 12월 1일 체커스 가까이에 있는 엘레스보로 교구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 세례식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하였고 파멜라의 부모들과 오빠가 도르셋에서 왔으며 대부모들인 맥스, 비버버루커, 브라운로 경, 브랜든 브레이큰, 그리고 미국 신문 기자, 저술가인 버지니아 카울스도 참석했었다. 세례식이 끝난 후 우리들은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체커스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에 우리들의 가족을 기쁘게 한 일이 또 일어났다. 그것은 8군이 12월 9일에 북아프리카에서 공격을 개시했으며 15일에는 이탈리아군이 이집트에서 퇴각했고 38,000명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쟁 중 2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으면서 우리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